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네, 고생이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우리 기자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우, 저는 뭐, 네. 당연히 제가 할 일이니까. 자, 근데 그 현장에 계시니까 좀 분위기 어때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예. 일단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저야 뭐 워낙 청년들 좋아하지만 예. 뭐 정치 입문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뭐 저희들이 그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계속 들어보고 예.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데서 뭐 구호도 외쳐보고 하면 청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도 제가 방송 나와서 그랬지만 지금 1020, 30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스케치북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 민주화 혁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인식, 정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유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이재명 정권의 이 폭정을 멈춰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사진에 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 사진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사진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와, 제가 어제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분 한 분이 알아보신 것 같거든요. 예. 와서 사진 찍자고 했던 분은 저분 한 분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제 앞에 최수진 의원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최수진 의원이 지나가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서 의원님 그랬더니 최수진 의원님도 절 못 알아보시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수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김민수입니다 그랬더니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못 알아보셨는데 저분은 눈썰미가 진짜 저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강력계 경찰 검사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저렇게 뻥거지 모자 뒤집어 쓰고 네네. 까만색 마스크 하고 다니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첫날이나 이렇게 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시선이 끌리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다 보니까 집에 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시선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다 쏠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좀 우리가 듣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안전인데 예. 장동혁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게 시민들만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잠실 투표소 같은 예, 맞아요. 지금 맞아요.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맞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정치인들이 이 사이에 섞여 있다는 것만 알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정장 입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현장에 어딘가 있다. 이 지금. 군중 어디엔가에 여기 있다. 사복을 입고 진압한 저 사진은 또 누구죠? 저분은 장동혁 누구? 대표. 그럼 이게 경찰들도 이거 진압하다가 이게 혹시라도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최고위원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좀 그 편안한 복장으로 저희들 뭐 정장 입으면 못 알아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저희 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한 복장으로 갔는데 그다음 사진 한번 보셔도 돼요. 저분은 누구죠? 저는 사실 이분은 도저히 못 맞췄는데 김민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보고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김민전 의원이시래요. 네. 어제 저희들이 김민전 의원을 야외 스튜디오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 까만색 저게 저 있는 모자를 이 모자 왜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신분을 좀 아니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저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김민전 의원한테 졌다. 아니 뭐 진짜로 저렇게 지나가시면 저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분들 빼고도 예. 사복 입으시고 그러니까 모자 쓰시고 나오신 들 빼고도 사복 입고 나오신 분들이 뭐 주진우 의원님도 나오셨던 것 같고 저 사진은 또 누구죠?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접니다. 전데 사실은 이게 지나가다가 목격자 K를 본 거예요. 예. 근데 카메라가 세워져 있길래 당연히 군중 쪽 방향인 줄 알고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화면이 셀카 쪽으로 돌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급히 지나갔는데 찍혔네요. 저. 아니 제가 그 현장에서
좀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일말의 궁금증은 뭐냐면 이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또 누구죠? 장동혁 대표.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신분을 숨길까? 왜 그러니까 오늘 그 답을 하셨네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시위 집회가 신고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는 것도 좀 사실은 제한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게 마이크 있는 단상으로 많이 이렇게 모셔주시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저기에서 껴서 시민들 안전 체킹을 하자라는 주의로 지금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혹시 불순 세력들은 없는지.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폭동이라든지 그리고 폭력 행위들을 유발하는 세력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들 모여 있으면 무슨 얘기 하나도 쓱 들어보고 네,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유명 정치인들이 그 잠실 현장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혹시 또 이거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매불쇼에 나오는 그 정준이 맞죠? 그 강사 또는 그 최욱이 뭐 땡크로 그냥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딴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욕한 말이 막 나서 또 방금 근데 그냥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신 나간 이게 사람들이죠. 본인들이 지금 좌파 진영 뭐 본인들 스스로는 자칭 진보 세력, 뭐 자칭 민주화 세력인데 민주화를 감히 입에 담은 사람들이 지금 시민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일어선 이 주권 회복의 봉기 영장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탱크로. 이런 사람들 이거 방송 다 깨야 되는 겁니다. 몽둥이가 약이래요. 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저기에서 봤던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두세 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진상으로 봤던 분들 중에서는 김은혜 의원도 나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최수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당 대변인들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변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도 있어서 당협위원장들도 저 못 알아보고 지나가고 대변인들도 못 알아보고 지나가고 하물며 아까 최수진 의원님은 앞에서 인사하시는데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 최수진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분 대단하시네요. 그랬고 조광환 최고위원도 보이는 것 같던데요. 조광환 최고위원은 제가 현장에서 보진 못했어요. 현장에서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 나온다고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참 그러고 보면 의원님들이 보면 밉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나오시면서 또 하나 좋은 거는 의원님들이 현장 분위기를 읽기 시작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제 입이나 장동혁 대표 입이 아니라 현장을 좀 가봐라. 이게 다른 의원님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셨죠. 나경원 의원님도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 현장을 가봐라. 현장 가봐야 돼요. 이 얘기가 장동혁 대표님이나 제 입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꼭 현장을 가봐야 된다. 신동욱 최고도 갔었어요. 신동욱 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일요일 저녁부터 거기서 아예 그냥 발전기 틀어놓고 저 사실 봤어요. 근데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 카메라가 이쪽으로 켜 있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저는 우리 기자님 봤습니다. 아예 우리 우잘사 근데 왜 이렇게 구석에 계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잠실에서의 제가 할 일은 제가 뭐 나가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뭐 전면에 나서고 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묵묵히 뒤에서 서포터즈 우리 청년들이 하는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 또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고음질로 깨끗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전 어떻게 발견한 줄 아세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한 사람이 4-5명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빛을 밝게 켰는데 구석에 굳이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쟤네가 뭔가 이상한 수작을 하는 애들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래서 거기 그 청년들이 청년들이 저 몰래 와가지고
저 분명히 저거 MBC 아니야 해가지고 되게 수상했어요. 되게 수상해서. 수상하다, 저 사람들 굉장히 수상하다. 저 굉장히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직접 문의가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수상했어요. 저도 지나가다 수상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종군 특파원 갔을 때 그 정말 광야에 가서 방송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방송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발전기에 기름만 넣으면 계속 발전기는 돌아가니까 그러면 뭐 카메라 충전도 할 수 있죠. 뭐 저 전파 중계기 충전도 할 수 있죠. 심지어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고 뭐 노트북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발전기가 필요하겠군 해서 일요일 날 바로 시장에다가 저 발전기 하나 빨리 좀 구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엔 약간 더 밝은 데로 나오세요. 너무 숨어 계셨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저 1-3 게이트 들어가는 그 모퉁이에 저희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 지나가시길래 스톱! 이리 오세요. 그래서 좀 저랑 못 만났네. 아직 못 만났네. 네. 오늘 뭐 저녁에 오실 겁니까? 저 뭐 거의가 아니라 매일 가고 있죠. 사실 네. 매일 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갔죠. 근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선거 당일날은 장동혁 대표와 저는 중앙선관위부터 서울선관위 계속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송파 사태 발생한 이후에 지금 여기 시민들에 대한 진압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실 지금 뭐 매일 나가고 있죠. 네. 어제도 거의 12시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장에 아예 뭐 야외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뭐 우리가 아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뭐 바로 그냥 체포하다시피 너무 잘하셨네요. 네. 어제 사실 최수진 의원도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 뭐 다른 유튜버 대표들께서 너무 최수진 의원을 에워싸가지고 너무 오래 인터뷰 하시길래 제가 기다리다가 못했어요. 최수진 의원 보좌관은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절 제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악수하는데 제지하려고 했었어요. 누군지 모르고. 자,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 이영풍 TV, 우잘사 TV는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오후 한 3시부터 이제 카메라를 열고 저녁 한 9시나 10시쯤까지 계속 카메라를 열어둘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현장에 와 보시면 주말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뭐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소위 말해서 산책하러 오세요. 산책. 너무 좋죠. 이게 무슨 일이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산책도 오시고 또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러 옵니다. 거기가 녹지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도 하시고 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335 오셔가지고 나무그늘 밑에서 청년들이 뭐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니까 같이 따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녹색 테이프 여기 붙이고 이 자원봉사 말하는 거거든요. 컵라면 서빙도 하고 뭐 의료품도 드리고 뭐 교통정리도 자동으로 하고 뭐 이거 보니까 뭐 그 파란 테이프가 이렇게 어깨에 붙이니까 군대에서 꼭 분대장들처럼 견장. 이렇게 견장처럼 딱 보이더라고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 와 보시면은 뭐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사 쓰면요.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 와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 놀면서 완전히 이 소위 말해 장이 섰어요. 장이 섰어.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사실 지난 주말에 그 5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부득이 저 혼자 갔지만은 5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한번 저도 이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이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장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번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효은 대변인이 본인의 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저희 방송에 잠시 출연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 오늘 저희들이 가서 또 이렇게 스튜디오 설치해놓고 어느 분 지나가시면 바로 잡아와서 시민단체 대표 뭐 정치인 이런 분들 왜냐하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또 좋거든요. 김효은 대변인도 참 열심히 합니다. 자, 지금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오늘 장동혁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국 재선거 실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이게 선거 당일날 투표지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바로 강력 건의도 드리고 또 대표님 문제 인식 바로 느끼시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시고 우리가 중앙선관위 가서 사실은 그날 엄청나게 긴 시간을 싸웠어요.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를 오가면서 거의 뭐 벽창호예요. 벽 보고 얘기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은 일이고 이것은 지금 민주주의의 꽃은 이 말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곧 선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선거제도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만 영향을 받았을 것이냐? 서울만이 아닌 거죠.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90개국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보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1,200명 선거인 명부 자체가 누락됐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게 한두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90군데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전국 재선거를 해야지 맞다라고 지금 전하 장동혁 대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당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재선거냐 서울시 재선거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올림픽공원 가서 싸웠던 날 처음으로 나갔던 날 저랑 장동혁 대표 처음 나갔던 날 의원들이 거기를 당대표와 최고위원 왜 나가냐고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당 내부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다. 근데 이걸 지금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오셨던 분들이 여기 가봐야 돼 하니까 지금 더 추가적으로 또 가시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펭귄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조금씩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당 내에서는 전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전국 재선거를 해야 된다. 서울만 재선거를 주장해야 된다. 아니면 재선거까지는 그렇다. 하는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저와 장동혁 대표님 전국 재선거를 강력하게 밀고 있고 또 지금 뭐 그 최고위 할 때 보니까 김재원 최고도 그리고 이제 조강한 최고도 전국 재선거 쪽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결이 맞춰졌다. 이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 원내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한 배지 다신 분들이 번거지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제발 현장에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시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번에 좀 이 송파 사태나 선관위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다음에는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저에게 배지가 있었다면 저는 송파에서 그 앞에 경찰 바리케이트에서 항의하는 정도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계속 싸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근데 제가 한 선을 넘어가면 아마 저는 법적 조치를 받겠죠. 근데 이 정도 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보수에서는 왜 이렇게 세게 하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 세게 해야죠. 당연히 세게 해야죠. 자기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 지금 나는 100을 품고 싶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난 50분이 못 하는데 이거 내가 그거 있었으면 난 다 뚫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근데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걸 봐라. 민주당 의원들이 뚫고 들어가거든요. 뚫고 들어가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끝까지 신사적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내 신사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날건달이 돼야 될 땐 날건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들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이것을 왜 면책특권이라는 엄청난 방패가 있고 엄청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져왔던 것 아니냐. 내가 지금 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이 방패 입은 사람이 나서서 날건달처럼이라도 싸워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양아치면 양아치처럼 싸워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건달이면 날건달처럼 싸워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양아치 건달 행세하는데 우리들은 슈트 고쳐 입으면서 의원 행세 에헴하고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가쓰고.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면서 지금 샤우팅하는 저 청년들의 어떤 저 절규 외침 아우성이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태가 끝나야지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청와대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도 지금 변하고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청년들과의 싸움, 청년들이 일어서 준 덕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제도권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예. 저만 해도 지금 민주당 나와라, 지금 개혁신당 나와라. 지금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한 문제다.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이 사태를 묵인한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입에 민주화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 참정권을 잃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개혁하겠다는 개혁신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입에 앞으로 개혁이란 말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정의당 이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못하면 앞으로 입에 정의를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힘이 돼주지 못한다면 감히 국민의힘이라는 말도 써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함께 나서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변화가 이끌어질 것인데 저는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도 위기의식과 위협을 느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뉴스 같은 경우 보면 이재명이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들이 진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졌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우리들이 오만했던 부분이 있고 이건 역시 국민 심판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수본을 주장을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특수본 안 됩니다. 특수본은 권력이 지금 이거 권력자들이 지금 특수본 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수사해봐 하면 안 되죠. 이거 특검이어야 되고 이 특검 추천 그렇죠. 누가 해야 되죠?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 완전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특검이 지금 전국 단위로 이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외쳐왔던 전국 단위 수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국민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의혹이나 궁금증들이 다 풀려나갈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기회고 이 일이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은 알아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데 한번 이거 검색 한번 해줘 보세요. 민주당이 38.4, 차이죠. 국민의힘이 41.3, 네. 비전 코리아 누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리얼미터 말고. 예, 비전 코리아가 속보로 떴습니다. 뜬 것 같아요. 당 지지율이 뒤집어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이 41.3, 민주당이 38.4. 민주당은 마이너스 8.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플러스 8.7%포인트 올라갔다. 뭐 이런 지금 속보가 뜬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야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11월, 12월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레거시 언론들은 계속해서 갤럽과 MBS를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20% 안팎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피토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데도 있고 지금 오차범위 접전이다 대다수가. 근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레거시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물며 우리 당 정치인들도 김민수 계속 갤럽 안 믿는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 말대로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긴 시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거짓말은 언제든 밝혀진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와 같은 지금 그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니 이건 이제 레거시들이 더 이상 지지율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다.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 하물며 지금 리얼미터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지금 오차범위라고도 할 수 없고 동률로 봐야 됩니다. 동률로 봐야 되는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건 어디 거죠? 잠시만요. 비전 코리아입니다. 아니요, 그 조사기관. 조사 기관이 비전 코리아이고 조사를 의뢰한 곳은 아직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네요. 저기 보면 정당 지지도가 지금 우리가 2.9%로 앞서네요 이제.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제가 그 좀 혹시라도 더 추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표본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못 봤는데 아마 금방 뜬 것 같네요. 데이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레거시가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 발생한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안 보여줬었죠. 안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도부가 잘못한다로 몰아가기 위해서 가장 낮게 나온 여론조사만을 레거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공정보도만 됐어도 바람이 훨씬 빨리 불었을 거예요. 바람이. 네. 자, 근데 그 지난주 주말에 우리 청와대 그 사랑채 앞에서 네네. 집회는 이제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거니까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사회 직접 보셨잖아요. 사회 잘 보시던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으로 처음 옮겨갔던 오전에 제가 가서 막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화내고 막 주진우 의원 있고 장동현 대표님 오시고 했던 날 있잖아요. 이날 여기가 공원이라서 집회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초반에 오셨던 분들은 다 이제 이 정치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똑같은 사태가 또 날 수 있으니 국민의힘이 이걸 책임지고 빠르게 지금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집회 신고하려면 48시간 소요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틀은 걸린다 했더니 이틀 시간이 어딨냐, 빠르게 구해라, 어떻게든 구해라. 국민들 다치면 어떡할래 또 해서 이거를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놓은 곳에 연락을 해서 혹시 집회 장소를 미리 잡아놓은 곳이 있는지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국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이 잡아놓은 집회 장소를 서로 우리가 양보할게, 조건 없이 양보할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색 빠지게 우리들이 그냥 나서지 않고 그냥 다 자리를 양보할게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강남역에 집회 신고된 곳, 청와대에 된 곳, 남대문 쪽에 된 곳, 막 여러 군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제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 보면 나와요, 그날 이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낫겠는가 했더니 교통 편의상으로는 강남역이 낫고, 그리고 근데 강남역 너무 생뚱맞을 수 있으니 이게 장소가 상징적으로는 이재명 코앞 청와대가 낫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소가 섭외가 되고 나서 이제 이거를 공지를 한 것인데, 사실 이제 이거를 또 막 어떻게 좀 갈라치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걸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시작 정보가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유튜버들도 사실 그날 찍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빠르게 집회를 옮기자라고 했던 걸 유튜버들도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모였으니 그럼 이거 집회 신고가 안 되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경찰청을 찾은 거죠. 경찰청 찾아서 강제 해산시키지 마라. 시민들한테 이거 폭력적인 거 행하지 마라 하고 지금 이거 우리 의원들이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순찰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날 청와대 진짜로 뭐 밤에 홍보가 됐는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 네,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 끝에 계속해서 길을 터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 1시간 40분 정도 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다시 또 합류를 부탁드렸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거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또 의견들이 모였어요. 여기를 안전하게 해보자.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당일날 외신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몰려나왔다. 그때 그 외신 기자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변인들이 또 고생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나오게끔 연락을 취하고, 이것을 지금 국내 언론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 등 지금 외국의 이 현상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침탈의 현장을 보도해달라 해서 이 보도 약속을 하고 이제 나와주셨던 외신 기자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국 언론들에도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방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도 뭐 A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은 준수한 편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년 6개월 안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둔 선거는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당대표들 어떤 지도부 체제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흠잡아서 현 지도부를 흔들 생각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된다. 야, 이때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이거 허울뿐인 거였구나. 이렇게 정말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현 지도부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장동혁 대표님이나 제가 지금 이 지난 9개월 동안 당내에서 뭐
욕 오죽 먹었습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가고 불의에 싸울 때 국민들이 직결하는구나를 이건 전 다른 의원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노출시켜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비전 코리아가 조사를 했고요. 의뢰한 기관은 올 리서치 포털 신문입니다. 네네네. 1203명.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데 표본이 1000은 넘어야 된다. 1000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000명 하거든요. 근데 1200명이면 이건 꽤 표본을 더 넓힌 거예요. 6월 네. 7일, 8일. 네네. 무선 ARS 10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지지율이 앞섰다라고 해서 이건 국민의힘이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없고 예. 국민들께서 지금 참정권 박탈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의 독재 정치에 대한 반감과 지금 선거제도의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이 반감들이 직결된 것이지 예.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에 완전히 직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뛰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사실 1대1로 만나보면 본성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단 하나 저랑 가장 의견이 갈리는 것은 민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저한테 다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전 극우입니다. 그럼 당내에서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죠. 근데 이분들은 계속 현장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도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현장 어디에 있느냐? 의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의 목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올림픽 공원 사태는 꽤 많은 정치인들이 몰래 다녀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보다 더 많이 오셨을 걸로 전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봐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변화가 있다. 이거 우리가 잘못 파악했다. 예. 하물며 우재준도 갔지 않습니까? 예. 우재준이 간 날 최고위에서 비공개회 때 제가 우재준 의원한테 좀 뭐라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고 청년이 다쳤다면 나나 장동혁 대표님이 아니라 청년 최고야. 우재준이 가장 먼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 우재준 최고가 성격은 굉장히 쿨합니다. 근데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그날 지도부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예. 저한테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지 마라. 돌 맞을 수 있으면 같이 가줄게. 네, 같이 가줄게 이랬습니다. 그때 막 웃더니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갔다가 그날 욕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와서 했던 말인데 가보니 실제로 자기가 봐도 80%는 일반 시민인 것 같더라.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현장을 가봐야 안다. 우리가 현장을 계속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민심을 모르고 진짜 여론을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저와 장동혁 대표가 달랐던 이유는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12월 3일 이후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안 믿는 것이고 자기들이 레거시로 접하는 게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깨어난다면 진짜로 강한 국민의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체험 삶의 현장처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으로 다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듣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런 강한 삐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지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님 흔들지 마라. 국민의힘 의원들 이때까지 맨날 갤럽하고 MBS 들고 19%네 20%대 이렇게 선거 때조차도 단합하지 않고 흔들어댔으면 이제 지금 역전했으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때 대표 책임으로 돌렸고 김민수 책임으로 돌렸으면 지지율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덕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마라.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은 이제는 지지율의 문제도 아니요. 지금 흔드는 것은 이건 그냥 오로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당을 더 이상 흔들지 마라. 당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게 1년 갓 지난 정권의 지지율을 골든크로스 발생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다 힘을 모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선거 이 결과가 뭐 나름 선방한 결과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실명을 그려보면 뭐 부산의 조경태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의원님들 싫어하겠지만 전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소속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이 조직의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하고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항상 반대로만 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이걸 조율해 가면서 당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힌 겁니다. 본인 당대표 선거 나왔잖아요. 예. 본인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승복할 줄 알아야죠. 그잖아요. 예. 본인이 선거에 정작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대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분탕인 겁니다. 이거 분탕인 거예요. 네. 분탕.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산시장 선거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부산시장 지금 출범식에 장동혁 대표랑 저까지 내려갔었을 때 조경태 의원 그때 마이크 잡고 무슨 짓 했습니까? 그때? 제가 다 봤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 예.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낙선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경태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지금 소속하기 위해서는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경태 의원 지금 부산 지역구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원래 민주 지지세가 좀 강했던 지역이라고 강했죠. 하더라고요. 예. 부산 중에.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지역구 사람들은 조경태 의원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예. 우리 당에서 설령 탈당을 해도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떤 당을 오가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래도 소속했다면 이 국민의힘의 가치와 한 번이라도 결을 좀 같이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조경태 의원이 있는 부산 사하구 구청장은 민주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본인도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선거 지역구 졌으면 거기에서부터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책임은 없지만 책임져라. 이거 땡깡이죠 지금. 이거 분탕이죠. 지금 연합뉴스 검색해 보니까 부산 사하구청장의 김태석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74,996표 50.65%를 얻어가지고 김척수 국민의힘 후보를 1,936표 차로 이겼대요. 그러면 이거 지역구 국회의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 있죠. 구청장이 넘어갔는데. 책임 있죠.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공천을 잘못했거나 선거운동 지원 똑바로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도 꼴보기 지지를 싫은 행동들을 계속 했거나 3번의 영향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뭐 대안과 뭐 미래인가 뭐 거기 또 간사했던 이성권 의원도 부산 사갑이거든요. 거기도 뭐 틈만 나면 장동혁 대표 흔들어 댄 사람으로 지목을 받는데. 우리 당이 바뀌려면요. 예. 부산과 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산 대구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에 서울 출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충청에 충청 출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요, 이 지역 사람만 된다? 이거 옛날에 신분제예요. 이거 그냥 너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배지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못 하는 거야. 이거 선골 진골 나누는 거예요. 출생으로. 계급 사회.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당을 망가뜨렸다. 예. 예를 들어서 부산과 대구는 지금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세력화가 되면요. 중앙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저는 훨씬 더 참신한 사람들로 대거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지금 그 원내대표 출마 예정한 부산 강서의 김도읍 의원 지역구도 구청장 뭐 지방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대거 요번에 뽑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과 지금 이 당협위원장들은 본인 지역구 선거부터 책임을 져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사력을 다해서 뛰셔서 본인 선거처럼 뛰셔서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접점을 만들어낸 곳들도 있어요.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서 국회의원이 죽어라 뛰어서 예. 이것을 지금 본인들 선거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중앙 책임을 묻냐. 그것도
성적이 좋은 선거에서 맞습니다. 지지율 지금 역전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쟁이다. 부산의 저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 그래픽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보면 제가 또 부산 출신이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부산 출신입니다. 저기 보면은 원도심 지역 중앙 빼고 왼쪽에 강서구가 김도읍 의원 지역구고 북구 저기도 마찬가지고 사상구 사하구 다 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시당위원장이 있는 정동만 의원이 있는 기장군도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또 박수영 의원이 있는 남구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 출신 지금 중영도구 영도도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자기들 뭐 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뻑하면 당대표 흔들어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부산 출신이 아니면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근데 부산 출신 아니어도 부산 국회의원 해도 돼요.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대구 출신이 어디 있고 부산 출신이 어디 있고 서울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무너져야 대한민국 발전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한 번쯤 돌아보세요. 민주당도 한번 돌아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호남 출신의 호남 의원들이 호남을 발전시켰습니까? 그간? 이거는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이 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돼야지 맨날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것이 카르텔이 된다면 이것으로 정당이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부산 출신 아니더라도 대구 출신 아니더라도 서울 출신이 부산 대구에 가서 출마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뭐 열심히 일 잘하는 의원이 생긴다면 이거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건 출생 지금 2026년도에 출생을 따지는 게 말이 됩니까? 넌 노비 출신이고 넌 평민 출신이고 너 양반 출신이야. 능력 위주여야 됩니다. 어디든 능력 위주여야 된다. 서울에 능력 있는 호남 사람 올라와도 되는 것이고 예. 경남 사람 올라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부산에 능력 있는 서울 사람 가도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것을 지역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지역 카르텔에서 공천에 연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카르텔만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느 분이 지금 부산 남구청장이 뭐 좀 보세요. 자, 연합뉴스 보니까 부산의 남구청장도 민주당이 됐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본인 지역구에 지금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됐네요. 참네. 이런 것들이 당대표 뭐 잘못됐다고 흔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부터 잘 하시라고요. 본인 지역구부터 조경태, 김도읍, 뭐 박수영 뭐 등등 부산시당위원장 정동만 의원까지 본인 방 청소 잘 한 다음에 예. 본인 방부터 청소한 다음에 집 청소가 왜 안 됐냐를 따지고 예. 자기 집 청소부터 잘한 다음에 예. 왜 단지 청소가 안 돼 있냐를 따져라. 내 방이 개판인데 뭘 계속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냐. 특히 이번에 보면 참 제가 또 대구 출생의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는요 최소한 자기 앞마당은 지킵니다. 대구는. 근데 부산은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놓고 당대표를 흔들어대는 저 행태는 뭐냐 이거예요. 부산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이 말씀 드리는데 부산이 지금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절반은 날아갈 거라고 했지만 한 곳 빼고 북구 빼고는 다 우리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부산이요. 진짜 자긍심을 가진 도시예요. 이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좀만 더 잘하고 진짜로 진심을 다한다라고 하면 이거 대구처럼 다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을 진짜로 포기하지 마라. 부산에서 계속해서 막 중도 타령하고 막 색깔 흐리멍텅하게 하면서 지금 이 보수의 가치를 계속 흔들지 마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댓글에 부산 국회의원들 물갈이 좀 합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부산 출마하세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수요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망을 잘못하면은 예. 내부 분란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분은 있지만은 네. 이게 악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게 문자가 막 폭주했대요. 누구를 찍어라. 근데 이게 혹시라도 악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망을 삼가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저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망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이 결국엔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투표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원내대표는 의원들만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반발을 가지면 역투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은 그냥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난 며칠 전에 끝난 그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자기 지역구에 민주당 구청장 들어서고 민주당 지방의원들 많이 당선된 곳의 후보는 자진해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 김민수 TV 그 한번 유튜버 한번 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유튜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방송 나왔던 부분, 제가 이제 온마이크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 위주인데, 예. 사실은 그것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꼭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 위주로 좀 올립니다. 근데 예. 뭐 구독자는 유튜브 활동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 7만 그래요? 정도 7만 정도 됐네요. 유튜브 활동 안 하는 거 치고는 많은 거죠. 네.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김민수 TV라고 있네요. 오, 예. 지금 구독자가 네, 7만 정도 되네요. 72,500명쯤 됩니다. 오. 해서 여기에 뭐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들이나 그리고 좋은 논평들을 예. 이제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지금 정치 돌아가는 상황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또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저도 기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김민수 TV, 김민수 최고위원 우파 우리 슈퍼스타 김민수 최고위원의 유튜브 채널 김민수 TV를 많이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밥 있는지- 먹자 이런 게 나오네요. 밥 먹자. 저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대구 유세지원 갔다가요. 예. 더워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누가 정청래 흉내를 내길래 제가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그러시군요. 저게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그렇군요. 저 영상이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300, 유튜브에서는 한 30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에서는 저 영상 하나가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바쁘실 텐데 잠실도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밤에는 좀 선선하긴 하지만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그리고 아침에도 너무나 더운데 이 일교차가 조금 심하게 아직 있습니다. 아직 여름에 완전히 접어들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 그 더위 속에서 그리고 일교차 속에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 그 집회에서 분탕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집회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폭력을 조장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제지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저 김민수도 여러분들 사이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함께하고 있을 것이니 누군가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이 최고위원들이 힘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주변에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을 테니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참정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지킵시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제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가 진짜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지지율 역전 현상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잠실에서 만나게 되면 눈 인사라도 아유 한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풍 기자님 저 칭찬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영풍 기자님이 사실은 북구에 출마를 하셨고 안타깝게도 경선에서 지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날부로 그 선거를 돕는다는 건 진짜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선 과정에서 내 마음이 충분히 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자기 선거처럼 제가 알기로는 죽어라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저랑 통화하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뛰셨는데, 이런 분들, 예국자분들, 그리고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각 현장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미디어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영풍 기자님, 제가 좋아하는 또 이영풍 선배님이자 형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만 좋은 영상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셔서 이영풍 TV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둘 다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그 우리 네. 따님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 야외 스튜디오에서 출연도 하시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그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는 의자에 딱 붙여가지고 떼지도 않으면서 어디 그 시위 현장을 갔다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이 운동을 갔다가 무슨 극우 시위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길래 예. 제가 제 아이 데리고 직접 가서 증명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갔더니 입구부터 저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이 모기가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온몸에 모기약을 뿌려주는 자원봉사자분부터 해서 그 자원봉사대 곳곳에 보면 여기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예.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이 자원봉사자들도 정치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거를 곳곳에 팻말에 붙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 김밥 같은 먹을거리들도 쫙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수병 같은 것들도 나눠주고, 정말 저는 또 놀랐던 게 지난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다 보면은 앞으로 가려는 사람과 멈추려는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사고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길 안내 테이프까지 다 붙어 있었고, 뭐 삼단봉이나 뭐 그런 이 정준희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얘기한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그 안내봉 있죠. 빨간 네. 불 들어오는. 예. 네, 그래서 그 안내봉 같은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계단 곳곳에 서서 멈추면 넘어집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내려오세요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또 주변에 보면은 반려견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계속 좀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게 강아지를 너무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 구경도 할 수 있을 만큼 강아지도 많았고, 또 저희 아이보다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온 엄마랑도 제가 대화까지 좀 같이 할 정도로 예, 사실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서 아주 일부만을 그렇게 따와서 쇼츠로 내보내면서 욕을 할 만큼, 그렇게 비난을 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저는 절대 제가 본 바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보니까 유모차 이렇게 쭉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부가 네. 아주 어린 아기를 아마 돌이 막 지났는지 하여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은 그 현장에 어떤 샤우팅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의견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그 현장만을 전달해 드리고, 또 뭐 우리 김용훈 대변인처럼 좀 이렇게 정치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면 우연히 이리 오세요 해서 앉아서 대담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일부 지금 언론도 한 2, 3일 전부터 논조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아주 위험한 뭐 아주 음모론자들 뭐 강경 시위대인 것처럼, 또 배현진 의원이 또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소요라는 것은 폭동이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걸 암시하는 것인데 소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무나 평화롭고
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또 푸드트럭이 도착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먼저 서빙해주고 그 다음에 컵라면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식사까지 다 해결이 되고 네. 또 주변이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현장을 전달하는 어떤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논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던 것이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저녁에 뭐 채널A나 아니면 TV조선 같은 이제 뭐 중도 우파 성향의, 사실 우파라고 저 요즘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언론사들에서도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정말 이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도나 되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지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이제 좀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좀 더 화가 났던 거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판넬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무슨 쌍쌍바도 아니고 두 지역에서 똑같은 숫자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수치로 득표 결과가 나온 지역이 이 쌍쌍바가 10곳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어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내보내자마자 뭐 윤어게인이다, 뭐 부정선거 세력과 뭐 결탁한다 이러면서 또 논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성 이런 언론사들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국민들이 투표가 분명히 이상하고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조회수는 뽑고 싶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옳은 소리 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고, 그냥 딱 그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진짜 레거시가 레거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현장에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우리가 뜯어 고칠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그 프레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전략적으로 불실선거 그리고 수개표부터 시작을 재투표부터 재선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용어 사용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주변에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지금 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 선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진짜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수치가 똑같은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왜 이 야당이 우세인 지역에서만 투표지가 모자라고, 그리고 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도 처음에는 14개라 그랬다가 19개라 그랬다가 49곳이라 그랬다가 지금 140. 이제는 그냥 그 숫자가 아무 말 대잔치 같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줄지는 않겠죠, 적어도. 왜냐면 보고한 것은 계속 올라가고 축적이 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뭐 팔로우 더 파티, 뭐 그런 전산 해킹, 뭐 어떤 뭐 미루 시스템즈 막 이런 어려운 그런 사실 것들을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주장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이건 부정선거 아니야? 왜냐면 부정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결과 자체가 부정한데 이거를 인정하고 그냥 뭐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이런 부정한 선거 결과와 가정을 놓고 이거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냥 넘어가? 뭐야 그럼 부정선거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 무조건 갇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다 이런 단어를 하게 되면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좀 불리하니까 일단 주어진 팩트는 그거예요. 이 투표지를 다 못 받고 선거가 지금 끝났고 개표가 먼저 진행이 되었던 이 상황, 투표지 부족 때문에 재선거를 하자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드러난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정황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 가지고 하나씩 빌드업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부정하지, 그러니까 부정선거지 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재선거 외치다가 그저께부터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지금 구호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호를 바꿔서 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틀막을 하는 것도 그거는 너무나도 인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는 것도 이따위로 선거 관리하고 이따위로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정선거지 그 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입틀막을 하는 게 또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사실은 어제부터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어제 제가 그 현장을 지키면서 본 큰 변화는 저희 처음에는 재선거만 외치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란 말이 추가가 되어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 이틀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어제부터 어떤 용어가 나왔냐 밑에 또 하면 붙었죠. 네. 현장 투표, 수개표.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거해야 된다. 이건 어떤 문제 제기의 그렇죠. 어떤 상징성 있는 구호였고 네. 이 제기하는 이유가 이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맞아요. 자, 그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바로 현장 투표 수개표식으로 하자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도 없고 네. 저 모임은 지도부가 없어요. 네. 지도부가 없고 뭐 샤우팅 외치고 이런 건데 집회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개인이 나와서 샤우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아직 안 됐지만 쭉 시간을 거치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책까지 자동적으로 구호로 정리해주는 저게 어떤 내가 보면 저게 집단 이성인데 맞아요. 집단 지성. 집단 네. 지성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뭐 누가 리딩을 하고 이게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앞으로의 예측을 감히 해보자면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광장이 있고 예.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고 함께 응원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러면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종강을 하게 되면요. 쫙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커플들이 좀 있습니다. 많아요. 아주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나오면은 월드컵 공원 역인가요? 그 역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이 쫙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가는데 뒤에서 한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커플이 나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애국가가 눈물 나는 거 처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그 모습이 너무 꽁냥꽁냥 예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뉴스를 보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공통의 어떤 관심사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이대가 비슷하고 현장에서 만났다. 야, 그러면은 또 다른 이런 친목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의 이 집회가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그런 기능들, 순기능들이 많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은 쉽게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이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이 네. 활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데 그 이유가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로만 듣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정선거 뭐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설. 네. 근데 이게 요번에 용지 부족 사태로 이게 딱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맞습니다. 불이한 게 분명히 눈에 보였고 요즘 같은 이렇게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외부 세력이 심심풀이라도 그냥 해킹하고 헤집어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사이버 보안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얼마 전에 온갖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그런 세상에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왜 나에게 계속 입틀막을 하지? 왜 나에게 론자라는 걸 붙이지? 이게 상당히 꼰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마라. 제가 뭐 방송 가면은 이거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세요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지 않나, 뭐 꼰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게 꼰대가 아니고 정신적 꼰대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뭐 소위 그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개혁신당에 사실은 이 부정선거 이슈만 나오면은 정말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이 청년 정당을 대변하는 그 개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거의 발작하듯이 이거를 입을 막으면 청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탄핵 재판 때도 보면은 국정원 3차장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선관위의 부정 채용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채용한 건수가 명수로 뭐 한 1,000명이 넘는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네, 숫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 명, 뭐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로 부정 채용이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선관위 서버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뭐 비밀번호 1, 2, 3, 4, 5고 뭐 지금은 이제 바꿨으면 5, 4, 3, 2, 1이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바꿔놓고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서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선거론자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이준석이 이야기한 네. 뭐 장동익 대표가 전국에 거의 쌍쌍바처럼 나오는 네. 그 똑같은 수치로 나오는 그 가령 뭐 인천에 박찬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송도 1동 2동이 똑같아요. 네. 숫자가 이런 걸 이제 요렇게 피켓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본 이준석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윤호개인 당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프레임이라고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근데 이게 꼰대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윤호개인이라고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냐고요. 저는 거기에 솔직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100%의 지금 드러난 사실은 이것은 재선거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재선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곁다리로 다른 신기한 또 기이한 현상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궁금해하는 거 가지고 윤호개인이다 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윤호개인이 왜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개혁신당이 이 선거의 이 무결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뭔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이 당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존망이 걸린 것처럼 저렇게 좀 헛다리를 짚힐까? 이게 급가속을 할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볼 때에도 국민들은 저렇게 이제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참정권을 훼손당했으니 이것을 정치권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본질을 최대한 많은 언론사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달하는 걸 갖다가 전혀 생뚱맞은 지금의 윤호개인 단어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투표 결과가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 팩트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윤호개인이다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정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투표 용지가 왜 부족했느냐. 이 완전히 부실한 선거 사무 관리 아니냐. 네. 그리고 그 쌍쌍바처럼 나오는 그 어떤 같은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이 득표 숫자. 그럼 이걸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개설을 나오는지. 해야죠. 그래서 네. 여기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윤호개인 당이고 그게 입틀막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네. 그럼 이거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도 한 살인가 2살 어리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내가 말하고 싶은 자유를 왜 빼앗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제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냐면요. 처음에 투표지가 부족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표지를 개수를 세 가지고 전달하는 이 공무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은 과연 이들이 일부러 이거를 뺐나? 일부러 70%에서 50%로 줄였냐? 일부러 해서 무슨 이익을 취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등의 이런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취할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은. 그러면은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인구수 통계를 내잖아요 선거 전마다 늘 2달 전까지 해가지고. 그럼 인구수 통계에서 이 자료를 전산으로 만들어서 사전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본투표 인단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전산상에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집계를 잘못했나?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별의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의 지금 이런 방금 발언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 윤호개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예.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왕성한 시기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고 청년이고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윤어게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입틀막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오히려 저는 그런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프레임화하고 공격의 빌미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고약한 꼰대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 우리 김용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이제 가서,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고 신분을 조금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와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뭐 참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한번 왔어요. 우재준도 네. 한번 왔어요. 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민들로부터 아주 혼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평론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그 쇼츠로 딱 따놓은 것만 보고 대진년이 뭐 나타났다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일부 어떤 극우 당에 접수됐다 뭐 이런데, 무슨 여기가 접수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지도 한번 보세요. 세상 여기 10만 명이 꽉 차지지도 않은 얼마나 큰 곳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돌았었잖아요. 이 핸드볼 경기장을 놓고 사면으로 쪼갠 다음에 방송하실 분들은 이 구역, 시민들은 이 구역, 정치 세력은 이 구역, 차라리 그냥 사이좋게 나눠서 사용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공간이 아주 넓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발 좀 와보시고 말씀을 하셔라.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매일신문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여자 패널 4명이서 방송을 했는데, 예. 그 방송 끝나고 한 분이 이제 직접 가셨어요. 가시더니 방송에서 얘기한 거 완전 다른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또 와보시고 말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한문 집회도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저는 정말 탄핵은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건 유효했한다, 저의 뭐 생각이기 때문에 집회를 좀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아이 데리고 가면요, 의외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딱 정해진 공간에 가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의 이 부대끼는 열기를 느끼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장에 가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아이 데리고 오면 기특하다고 또 그렇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실라 그러고 그날도 제가 초코파이도 받고 네. 무슨 비스켓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어느 곳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 그러니까 학습 현장이다, 체험 현장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중간에 대진년이 뭐 나타났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제가 그 뒤쪽에 그 대표님 계신 그 차량 있는 쪽, 기지국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제일 중심부가, 센터가 그 이진숙 위원장님 계실 때 저도 뒤에 있었잖아요. 예. 이진숙 의원님 계실 때 그 구역이, 그 센터가 1-3이거든요. 1-3이죠. 네, 거기에도 저는 대진년? 근데 저는 모르겠었고, 그리고 계단 따라 옆으로 올라가면은 마주보고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2-5 거기가 이제 청춘 남녀가 앉아가지고 꽁냥꽁냥 많이 하고 있는 구역. 네. 네, 핫한 구역. 거기도 전혀 저는 못 봤어요. 제 눈에는 솔직히 안 보였고, 뭐 스탑 더 스틸 외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이 있고, 다 섞여 있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저는 압도적으로 청년이 훨씬 더 많았고,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의 배경에 있는 분들을 봐도 거의 다 20대였고요. 예.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많았고, 심지어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제 제자들도 몇 명을 만났고,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분이랑 말을 같이 섞었거든요. 예.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 예. 아이들이 또 이게 막 다니고 싶어 하니까 옆에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들끼리는 또 말이 편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산대요. 예. 근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딱 그 말이에요. 나라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게 단순한 사실인 거죠. 네, 지금 민의는 나라가 지금 미친 것 같다. 그거죠. 지금 어제 법원에서 일부는 인용이 되고 일부는 기각이 되었는데, 네. CCTV하고 투표 화면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 네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는 네. 기각해 버렸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저도 그게-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게 조금 이상했는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 이제 1900매라고 적혀 있는
그 투표지 보관 상자는 보존을 하는데 문제는 투표함을 왜 그냥 두느냐, 이거를 왜 기각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문에 보면은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어차피 뭐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차피 보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누가 믿습니까? 투표지 부족한 곳 개수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말 뭐랄까 이 신기루 같은 선관위가 이걸 과연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누가 지금 보증을 해줍니까? 지금 선관위한테 어떠한 것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 신청을 한 것이고 이것을 기각한 법원이야말로 저는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법원하고의 이 선관위하고의 어쩔 수 없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태에 정말 큰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동시지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선거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평소에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회사로 치면은 바지사장, 일명 바지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 기사를 보니까 월급에 기존 월급에 290만 원 월 추가가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거 제가 기사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역에 이 선관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전직 선관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모 이제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 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 저 옛날에는 예. 한 1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가 원래 월급에 더 딸려 나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법원장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돈 더 준다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어주는 존재만 해주는 이유만으로 돈을 조금 더 얹어받으면서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법관들이 선거 실무에 대한 이 어떤 능력이 있나?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법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 조직이 위해가 가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선관위라는 것이 지금 현행대로 굴러가는 건 절대 불가하고 이런 선관위에서 지금 중요한 당시에 그 7투표소의 이 투표지들과 투표함을 선관위한테 그냥 맡겨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 어제 저녁 석간신문도 보면은 그 이게 일종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는데 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이 휴대폰 보관 케이스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어제 법원이 내린 그 인용 기각 결정은 휴대폰 포렌식 해야 되는데 안에 내용 즉 투표 용지는 기각시켜버리고 네. 증거 보존 기각시켜버리고 휴대폰 보관하는 휴대폰 케이스만 인용이 되는 증거 보존 인용이 되는 그 알맹이 안고 빠진 찐빵이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그리고 그런 어떤 결정이 나서 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법원에서는 사실 지금 저 서울시장 투표지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투표를 했는데 저 송파의 어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찍을 때 1번, 2번밖에 없더라 투표 용지에. 제가 그 경험을 어떤 경험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본투표는 저는 원래 본투표를 해요. 그 본투표를 하는 이유가 아파트에 바로 있거든요. 예, 편해가지고 그렇죠. 가는데 투표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편해요. 그런 네. 투표 용지 봤습니까? 이게 저는 제 기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데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누구 찍는지 다 뻔하잖아요. 저는 1번, 2번만 정당이니까. 있었다 이거죠. 예. 제 기억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던 게 처음에 3장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땅땅땅 찍고 이제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야지 그 다음 투표지를 옆에서 그렇죠. 또 주고 그걸 또 땅땅땅땅 찍고 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스텝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엄숙한 이 선거 현장에서
과거에도 투표지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막 구속되거나 체포되거나 막 사회면에 난동불에다 잡혀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순간 그 1초 만에 떠오르면서 일단 저는 딱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밑에 그 김정철 후보가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 예.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 빨리 접어서 일단 투표하면 넣어야겠고 그 다음 투표 받아야겠고가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머리 생각에. 그래서 뒤에도 사람이 오니까. 지 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사이에 투표하고 이제 나오는데 나 아까 1, 2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엄청 낮게 나왔어요. 이 투표지, 그죠? 네. 투표 용지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법원이 기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투표지를 지금 증거보존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서초거든요. 예. 근데 그 서초 지역의 투표소에서 그런 현상을 발생했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말고도 꽤 있어요. 예. 그럼 그 투표 용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가 틀렸길 바래요. 그죠?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안 받아준 법원의 속셈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틀막 할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십니까? 그러면 공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계속 공범으로 의심받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예, 있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경기도는 안민석 전 의원이 교육감이 됐거든요. 예. 참 신기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요. 서울시 선관위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해놨습니다. 어떤 실수죠? 우리가 보통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전 1년 동안 없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24년에 재보궐선거 때 유은혜 전 이제 교육부 장관이 못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교직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언론사의 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 주요 실무 종사 이력이 선거일 이전 90일 전까지 이거를 사퇴를 해야 돼요. 사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한 후보가 지금도 편집인으로 등기 때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 편집인 땡땡땡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본인의 후보로서의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4월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그렇게 본인이 이 편집인으로 있는 언론사에다 그걸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다른 후보의 캠프에서 이제 바로 발견을 하고 이것을 서울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검증해서 후보의 자격 여부를 허락을 해주는 것이 결정하는 게 곳이 저는 선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자격이 없는 후보를 갖다가 출마를 시켜줬고 그 후보가 3등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후보의 현수막에는 보수 단일화 후보라고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출마를 하게 된 또 다른 중도 보수 교육감 한 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위하고 2위하고의 차이가 예를 들어 뭐 30만 표다. 근데 2위하고 3위하고를 더하게 되면요. 예. 3위가 70만 표를 넘게 받았기 때문에 예. 둘을 2위와 3위를 더하게 되면은 1위보다 3, 40만 표가 더 나옵니다. 너끈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2위 후보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로 내서 완주를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청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뭐 전문 용어로 빼박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출마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은 출마하면 안 되죠.
출마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알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것도 공범입니다. 이거 뭐 500원 주고 내고 등기만 떼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선관위가 안 했다는 게 천인공노할 일이고 지금도 현재 서울시의 버젓이 서울시에 등록이 된 이런 교육기관 언론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는 오히려 저를 그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예약해준 저를 가지고 대변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저를 저격을 합니다. 왜 한쪽 편만 들어주냐? 한쪽 편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 선관위의 이 무능함을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 후보의 편을 들어준 거는 절대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이 후보는 얘기해요. 본인이 사직을 했다라는 그 정정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니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상의 이 하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물어보니까 그런 신청 들어온 거 없는데요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주말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이거 뭐 토픽감 같은데요. 배현진 의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래서 그 출국장인가요? 입국장인가요? 일본 그 하네다 공항입니까? 네. 나리타 공항 말고 그 입국장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 받는 장면 같은데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송파구에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갔을까?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또 대구 매일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같은 송파 갑을 국회의원이죠. 네. 박정훈 의원은 어디 갔나? 네. 이렇게 해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요거 어떤 소식이죠? 예, 뭐 사실 이제 당내 일이고 하필이면 이제 뭐 송파 남매라고 워낙 평소에도 두 분이 같이 뭐 부산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세차도 같이 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친한데 하필이면 둘이 연락이 안 되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것을 어떤 추측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현재 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가 문제의 그 송파 제7투표소가 있는 곳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소요라는 단어만을 남겨놓고 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현장을 우리 국민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인터뷰를 한 목격자의 인터뷰를 가지고 매일신문에 최초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은 그 자체가 마치 아닌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고는 또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이 기사를 내보낸 이 기자를 저격하는 글을 쓰면서 언중이 제소된 거 뭐 잘 해결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언중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분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서로 이제 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기자의 이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기사로 태운 거거든요. 근데 언중위에 이제 제소를 당한 거죠. 배현진 의원실 통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다 소명을 하고 나오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뭐 언중이 잘 다녀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마치 이 기자님이 이상한 기사를 쓴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 언중이는 당연히 한 번은 제소되면 갔다오는 와야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를 해야 되는 거,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소명해서 뭔가 특별하게 이거를 정정 보도를 해야 되거나 자가문을 올려야 되거나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보도는 그대로 지금부터 검색하면 나오는 보도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요. 일본을 왜 갔냐? 그리고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면은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가서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수행은 누구와 갔다 왔는지 등등 해서 뭔가 이 양식이 다 있잖아요.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칸쿤 정원호가 문제가 됐던 게 칸쿤은 갑자기 왜 가? 했더니 다른 도시에 가야 됐던 건데 칸쿤은 갑자기 중간에 왜 갔냐? 이렇게 휴양지. 되는 것처럼 휴양지를 왜 갔냐?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 그 민주시민회의라는 그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를 갖고 참석자가 배 의원 외에도 누가 있었는지를 소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무상 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박정훈 의원을 끌어들이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 핸드볼 경기장 초입에 그 지하철역에 현수막이 크게 달려 있죠. 그 지역구는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당 의원 아닙니까? 많은 의원들이 지금 거기를 삼삼오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전혀 안 보이더라. 그러니 합당하게
이 지역구 의원은 어디 갔나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여러 명이 이제 전화를 했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나중에 이제 밝히기를 그 기간 동안에 당선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하는데 당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주말 동안 서울에 없었는데요. 혹은 그러니까 저 만난 적 없는데요라고 한 거죠. 송파구의 본인의 그 지역구 지방의원 또는 뭐 당선자들 이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만났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거짓말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정황으로 이 기사를 예, 토대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일본에 공무상으로 갔다 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갔다 이러면 비행기 티켓을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네. 공무상으로 갔다 이러면은 국회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공금으로 결제했을 것이고 네. 개인 일로 갔다 이러면 개인 카드를 끌고 나갔겠죠. 네. 그죠?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은 어차피 일본 들어갔으니까 일본 출입국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 박정훈 의원이 만약에 뭐 시중에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스캔들 같은 그런 소문, 저는 소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소문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게 소문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지난 주말에 박정훈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보여주시면 돼요. 공개하면 되는 거죠. 공개하면 됩니다. 나 일본 안 갔는데 그 한국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지난 주말에 내가 일본에 안 갔다는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출입국 기록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저 약간 내부 폭로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 진짜 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특종입니까? 예.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당에서 이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당에서 요청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험지 사지에 가까운 경기도 오산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원래 제가 출마 예정자도 아니었고 정말 교육 정책 건의서 딸랑 들고 당에서 이 정책 이 공약팀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에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출마를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 아주. 예. 네. 그 요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요번에 또 재보궐 당선되신 분이 있는데 예. 저에게 정말 막 요청을 하면서 전화 여러 번 와가지고 막 밥 사준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 이제 고민 하다가 저는 이제 의병의 심정으로 나라 구하겠다 생각해서 나 하나 던지겠다 해서 저는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출입국 기록 10년치 갖고 와라. 왜 그게 필요하죠?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얘가 뭐 하던 인간인지 모르니까 검증을 해야겠고 혹시나 뭐 모르니까 온갖 자료를 다 떼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출마자들한테 그냥 편하게 한마디 출입국 기록 10년치 떼오세요 할 정도로 출입국 기록을 우리 당은 잘 떼보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제가 왜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기존에 당무감사 하셨던 분들 싹 다 그러면요. 그거 잘라야 됩니다. 그건 뭐 민사 거시든지. 네. 이거 우리가 후보자 검증할 때 출입증 기록 저 10년치 다 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왜 갔습니까? 취조까지 당했거든요. 그게 그래요? 친한계 때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인가? 후보 이걸 뭐라고 하죠? 그 후보를 검증하는 곳. 공천관리? 네, 공관위원장입니다. 제 그분 앞에서 제 출입국 10년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출입국 기록을 까는 게요, 우리 당에서 그렇게 막 민감 정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록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10년치 제출했습니다. 출마할 때. 그거 본인이 떼는 건 아주 쉬워요. 출입국 기록 떼는 거. 네, 금방 떼더라고. 저도 그날 처음 해봤어요. 예. 네. 자,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지금 선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뭐 혹시 들으시는 이야기 있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제 여쭤보는 자체가 좀 실례이긴 했는데 은근히 들었던 말은 뭐 정점식 의원님이 좀 당내에 유력해요? 뭐 신뢰가 아주 신망 있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왜냐면 각 후보의 특성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각 후보의 특성은 많은 분들이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원내에서는 다 지금 아이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네요. 떴어요? 네, 누가 정점식, 김도읍 결선. 결선. 예, 결선으로 떴습니다. 결선으로 떴으면 그러면은 보자. 결국 결성질한다는 소리인데 성일종은 이제 그럼 떨어졌습니다. 네, 성일종은 떨어졌고
그러면은 두 분의 특징은요, 사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친한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막상 그 초재선 그 토론회에서는 그 당시에 세 분 후보 모두가 당장은 좀 어렵고 이 원내 경력을 좀 쌓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한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됐다라고 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 전에 어떤 그 토론회 이전의 주요 발언들을 좀 보면은 정점식 의원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이에요. 아하. 근데 김도읍 의원은 복당시켜야 된다에 가깝습니다. 지금 네. 그 속보는 어디에 뜬 겁니까? 지금 연합뉴스 연합뉴스 떴네. TV의 속보로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 네, 받았습니다. 원내대표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예. 정점식, 김도읍. 자, 이제 그럼 성일종은 이야기하면 되니까 우리 정점식, 김도읍 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김도읍은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부산 강서구는 민주당이 다 넘어갔죠. 아이고. 책임 안 지십니까? 예,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당 대표가 지금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예. 오늘 제가 저희 다른 대변인 주현철 대변인 예. 아시잖아요. 예. 그 주현철 대변인이 아주 재미있는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너무 좀 시원해가지고 예. 좀 뭐라고 했나요?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예. 네, 그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저한테. 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예. 주현철. 예. 주현철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봅시다.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서울 선방에도 GR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높여놔도 GR 이재명 지지율 폭락시켜도 GR병 네. 그리고 국어 정의해놨습니다. 마구 법석을 떨거나 분별 없이 행동함을 속되게 이르는 말 김종인 애완견들의 GR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네요. 근데 주현철 대변인 이 페이북을 저는 정말 많이 읽거든요. 왜냐면 이 정치를 분석하는 시각이 또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정치 외교도 전공을 하신 분인데 네. 상당히 식견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정말 사이다예요. 우리 당 대변인들 중에 가장 사이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보시고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GR이라고 한 요 단어가요. 사실 대표님도 가끔 쓰시잖아요. GR. 그래서 제가 대표님 그 단어 쓰시면 조금 이미지랑 안 맞아요. 제가 그랬더니 대표님이 왜요? 이 충청도 사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레드에다가 스치님들 이 GR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청 지역에서는 욕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다들 욕 아니에요. 우리 다 써요. 라고 하셔서 그냥 공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일단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넘어버렸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당은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고. 너무 눈물 날라 그래요. 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모두의 AI, 뭐 국민성장펀드, 뭐 코스피 몇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뭐 예전에 문재인 때 그 소주성처럼 네. 이게 결국에는 다 신기루일 뿐더러 오히려 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할 텐데 정말 잘 이렇게 언론도 뭔가 맨날 어떤 기사 하나 올리면은 갑자기 다시 눌러보면 그 기사 사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도 뭔가 맥을 못 추는 것처럼 계속 감추듯이 이렇게 지선판이 흘러왔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선거 끝나고 나니 지지율이 그냥 빵 넘어버리는데 이것은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4050이 그렇다고 뭐 좌파는 아니에요. 저도 40대지만 저 극우 대변인이라고 맨날 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40대 50대의 그 민주당 지지를 하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로부터 이제는 샌드위치 한마디로 이제 프레스를 받고 있다. 낑겼다. 예. 포위되었다. 세대 포섭. 그러니까 네. 이렇게 1020, 30 세대와 60, 70, 80 세대가 포위하는 네. 세대 포위가 되는 게 지금 40, 50 세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느꼈을 때가 지난 그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위를 갔을 때 그 안에서 어르신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안고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세대들이 10년만 더 잘 성장해 주면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그때 처음 받고, 지금 이 잠실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40대 50대가요 대학생인 시절에 그 당시 90년대 뭐 X세대 이러면서 뭐 이 윗세대를 갖다가 우리의 이 산업화 세대를 갖다가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MZ 세대들은요, 이 40대, 50대의 이 좌파 성향을 지닌 본인들은 민주화, 뭐 탱크 한마디에 이 TANK 한 단어에 막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5.18을 이렇게 폄훼하고 하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많이 아시겠지만 한 그 매불쇼 그 방송에 나가서 탱크로 이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이 한양대 에리카 무슨 대학의 무슨 교수. 네, 정준희 교수. 근데 이분이 예전에 100분 토론 오래 진행했던 분이잖아요. 토론 진행까지 했던 이 언론인 출신의 이 교수는요, 제도적으로 이 공권력에 몽둥이를 휘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2030 세대가 위에 있는 그 6070 세대와 함께 이 4050의 이 좌파 지지자들을 갖다가 포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단순히 이번에 그 매불쇼만 해서 터진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같이 좀 결부시키셔야 돼요. 전에 그 관봉권 띠지 사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무혐의로 결론 났잖아요. 근데 그거 국정감사할 때였나요? 우리 이 젊은 이 검찰에 이 조직에 있는 이 청년들 불러가지고 조사관들 불러가지고 정말 저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합니다. 피의자 다루듯이. 네, 피의자 다루듯이 다그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터진 데다가 이번에 왜 내가 마실 커피까지 니들은 간섭을 해. 이 모든 게 이제 터졌는데요.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사과를 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탱크로 밀어버리고 몽둥이를 든다? 저 이것이 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동력으로 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 주현철 대변인의 페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가 오죽하면요 한마디 딱 이야기합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요청을 하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 뺏긴 이후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떨어뜨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당이라는 이런 국민적인 신망을 받은 역사가 지금 이 근 1년 동안 있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 한 사람을 비호하려고 이렇게 방송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열 갖추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직 데이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가에 집중해서 좀 우리가 이 장동혁 체제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 장시간 내주신 우리 김효원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벌써 끝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짧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전 우절 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잠실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의 모습을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풍TV나 우잘사 TV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저 샤우팅, 국민 항쟁의 현장을 주도하거나 개입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인발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담담하게 그 현장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또 주요 정치인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와서 그 대담장에서 현장의 분위기 스케치 그리고 지금 문제점, 경과 앞으로 개선책이 어떻게 될지 담담하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발전기 들고 가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 충전기까지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밤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잠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